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라방도 이제 좀 덜 하게 될 텐데, 어, 영상마저 너무 뜸하면은, 그래서 좀 천천히 줄여가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홍범도 장군만 이제 육사에서 좀 따로 이렇게 빼내려고 하네요. 이게 독립군에 대한 갈라치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 시인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달라 했었나, 이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고 하는 그 시를 쓰셨던데,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는 홍범도, 백두산 호랑이,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따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평상 철거도 되고 엄청 금방 돼버렸네요. 이런 여론 속에서 이렇게 금방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밀어붙이기가 장난이 아닌데, 박정훈 대령도 왜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문도 막고 해가지고 결국 체포를 해서 이제 아까 들어갔는데, 정말 불도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유시참변이나 빨치산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고, 이제 결국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공산당이라는 거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승복 어린이처럼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도 싫고 독재도 싫고, 어느 진영이든지. 근데 과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왜냐하면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것들을 결국 되게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거는 각 개인들의 몫이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홍범도 장군, 제가 원래 이제 한국사 이런 거를 몇 년 전에 이제 다루다가, 현대사 부분은 이제 가능하면은 별 안 다루겠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사랑 관련해서 이거는 상식의 문제인 부분, 그리고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뭐가 있나 보다,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를 만나네. 어쨌든 지금 잠시 인사 좀 한 다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이거 건너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갈게요. 아빠가 자전거 타고 가시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공산당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인지 전혀 아닙니다. 일단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랑
전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자, 우선 뭘 먼저 볼까요? 일단은 제가 같은 독립군이라고 해도 왜 좌우가 있는데 좌쪽이 무장 독립투쟁은 더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에서도 일부는 제가 이름 언급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김일성이 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이 되게 명확하죠. 전 대통령들에 대한 것도 만약에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다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평가를 박하게 합니다. 근데 그 위쪽에서 이제 소련 또 중국 이렇게 얘기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국제전들은 계속 있었고 6.25 때 본격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총구를 남쪽에 같은 민족에게 겨눈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 얘기 잘 안 합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독립운동 열심히 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무화가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그 김일성과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우선은 홍범도 장군은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 기준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막 봉오동, 청산리 이 시기에도 정확하게 그 나이 그거 계산이 지금 안 되지만은 하여튼 저보다 더 많으셨어요. 50 넘으셨어요. 넘으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그때는 살아계시질 않았어요. 김일성이랑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일성이랑. 물론 그때 막 이렇게 같이 내려왔던 그 장군들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국공내전 때 엄청난 활약을 했고, 그러나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밀고 내려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좀 그 어려운 순간순간, 국공내전이 두 번이 있었거든요. 20년대 한 번, 그리고 60년대 한 번이 있었어요. 60년대는 이제 그 장제스가 이제 패해서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처음 수교를 했던 게 거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북방정책 뭐 이제 그 얼마 지나가지고 다 이제 그 중국이랑 수교를 다른 나라들도 바꾸고 했지만은, 근데 그때에 이제 했던 사람들이 엄청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게임이 초반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랑 연관이 일단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을 한번 봅시다. 1차 국공합작은 그것보다 한 대충 20년 전이에요. 김일성이 30대에 권력을 잡았죠? 그러면 그때는 10대겠네요? 김일성이랑 홍범도 장군이랑
홍범도 장군이 그 10대 밑에서 일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논리적으로. 그 국共내전에,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늘 뒤통수를 쳤거든요. 그 국共내전 할 때 하자고 해놓고 이제 다시 공격하고, 하자고 해놓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이제 막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역전을 하는 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탄생인데, 그 과정에는 우리나라 독립군 출신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국共내전에 했던 분도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 뭐 6.25하고는 그 직접 연관은 없고, 그 뒤 여러 분이 계세요. 그 뒤에도 여러 그 분이 계시고, 제가 지금 그래도 분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운동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분이라고 하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한 평가는 그 사람들은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근데 뭐를 이제 한번 볼 거냐면은, 그러면은 그 시기에 김일성은 10대예요. 10대고 학교 다니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홍범도 장군은 대략 한 이제 막 한 30대 막 이렇게 될 때인데, 뭐 엄청 날렸고, 가장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무서워한 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상식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한 그 유튜버가 전국구 깡패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명이 배신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그렇게 하려면은 10대 때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나이를 생각을 하면 10대 때 전국구 깡패들을 검경에서 관리하고, 또 깡패들이 그 서로 이렇게 하는 그 전국구라고 하는 게 30명이에요. 30명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근데 다 데리고 일했대요, 자기 말로는. 10대 때. 그래서 그런 조금만 크로스 체크 해보면은 다 헛소리인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김일성이 10대 때 독립군들을 뭐 어떤 연관, 어떤 줄이 닿아가지고 아래 둘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일단은 김일성이랑과의 관계가 이 공산당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를테면 레닌 관계에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레닌은 그때 당시 약소국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1차 시기도 그렇지만 2차 시기에도 소련이랑 미국이랑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동맹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좀 이상한 뭐 군국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그 데랑 싸우던 동맹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거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활동 자체도 안 했지만, 당정만 있고 안 했지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김일성과의 관계가 공산당이 싫어요의 공산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일성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았고요. 그리고 같이 막 밀고 내려왔던 그 사람들도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 앞쪽에 그 1차 국共내전의 그 장군들도 다 숙청해버리고요. 이 권력욕에 그냥 눈이 먼 그런 놈이, 네.
저는 공산당 싫어하는 거 확실하죠. 근데 박헌영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군사책을 맡고 있었던 박헌영은 김일성이랑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잣대가 만약에 공산당이 싫어요로 하려면은 그 잣대에 홍범도 장군은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박 대통령은 해당이 돼요. 김일성과 박헌영이, 제가 그 파르티잔 말하면서 얘기했죠. 빨치산들이 남침을 하면은 확 봉기할 거라고.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관련이 된 쪽은 박헌영 계열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공산당이에요. 남로당이라고 부르는. 게다가 김일성하고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전쟁 날 때도 직접적으로 다 얘기되고 둘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남로당이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지? 하는 그런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의 그 열쇠를 드리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면은 홍범도 장군만 그렇게 뺐어. 독립군 내에서도 갈라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독립군 내도 제가 그 한 분 한 분 설명하던 그 예전에 그 라방할 때 중간중간에 몇 번을 좀 한숨 쉬면서 쉬던 때가 있습니다. 그 5분에 대해서도 한숨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5분이면 우리가 독립 영웅으로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 김일성이랑 관련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남로당이 김일성이랑 관련됐습니다. 박헌영이랑 김일성이랑 다 상의해서 한 거고요. 자, 이래서 흥분하지 말자. 혹시라도 막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거 듣고 그러니까 뭐 제 거를 이제 들으신다면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실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클릭을 하셨을 테니까는 이걸 듣고 이걸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